미국 무국방, 한국 방위비 더 내야 린치핀 동맹으로 남을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실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제6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직후 강한 표현을 동원해서 기고를 했다는 점도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 지지자들 코털이 일본 순사 같다. 해리스 추방하라 비난. 총선용 대북 사업 올인하는 여 미대사 비판하며 반미 여론 부추겨. 트위터선 5개월장 받고 부임 한국을 식민지로 여긴다 말까지. NYT 해리스 콧 수염이 외교 문제로 CNN 미였다면 인종차별. 당정청이 17일 대북 사업과 관련해 한미 공조와 제재 준수를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을 일본 순서에 빗대는 등 인신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해리스 대사에 대한 이날 공격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시작했다. 서세원, 캄보디아에서 동지 현지서, 스포츠TV 설립, 방송인 서세원이 캄보디아로 이주 후 현지에서 방송국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다슈 매체에 따르면 서세원이 지난해 12월 중순 아내 5살짜리 딸과 함께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서세원은 5년 전부터 캄보디아 도시건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진행하던 중 캄보디아 문화관광부 장관의 방송국 운영에 관한 제의를 받고 캄보디아 스포츠TV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날씨 풀리자 또 미세먼지. 일요일에는 전국이 고농도. 주말 전국 곳곳에서 잿빛 하늘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요일인 19일에는 국외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한층 악화하겠다. 17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18일 미세먼지 등급은 경기 남부와 충북의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 보통이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 카메라 몰아준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만 1억 800만 화소 기본 카메라 탑재. S20화 S20 1200만 기본 6400만 줌 1200만 초경각 카메라. 갤럭시 S20 울트라로 추정되는 제품 렌더링 이미지. 갤럭시 S20의 최고가 모델에만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시리즈마다 카메라 사양의 차이를 두되 갤럭시 S20 울트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16일 IT 전문 트위터리안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S20에 삼성과 소니의 카메라 센서가 함께 쓰이고 이 중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렌즈는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에만 탑재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블랙스완 선공개. 예술가로서의 고백. XC. 그룹 방탄소년단의 선공개곡 블랙스완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방탄소년단은 17일 오후 6시 국내 및 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정규 4집 백 오브 더 소울 7 선공개곡 블랙스완의 음원을 공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반발에 한 발 물러선 법무부 일부 부서 유지. 법무부 대검 의견 일부 반영. 반부패 수사 3부 공직범죄 형사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 가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대 의견에 한 발 물러섰다. 폐지 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등 두 곳의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횡령, 성폭행 의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청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1 의료진 없이 헬기로 환자 이송, 또 불거진 논란. 포스티드 2020만 117 2143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의 이국종 교수에 대한 욕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간 갈등 때문으로 의심되는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료진 탑승이 필수인 닥터 헬기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새해 첫 기준금리 동결, 인하 가능성 여전. 포스티드 2020만 117 2143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1.25 동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도 금리 동결 영향. 금리 인하 소수 의견 1명, 2명 추가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 잣대가 되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약체 요르단과 8강 전 대표팀 훈련 강도는 더 높여 우리 축구의 올림픽 예선 다음 상대 요르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요르단은 올림픽 본선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우리 대표팀을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비교적 운이 따랐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팀은 오히려 훈련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골키퍼 실수 베트남 탈락. 박항서는 선수 위로 우리가 8강 상대로 기대했던 베트남은 2무 1패 조업골치로 탈락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팀을 맡고 나서는 처음 겪는 실패인데 아쉬움이 진한 경기였지만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난 그라운드에선 재미난 장면들도 펼쳐졌습니다. 잡거나 쳐내면 그만인 쉬운 프리킥. 김성태 KT 2인자 저녁 식사 카드 내역 무죄 불러냈다.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건 맞지만 그걸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3년 1월 KT 신입사원 공채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주말 내내 큰 추위 없어 내일 동해안 비는 포스티드 2020만 117 1918 며칠간 이어지던 한겨울 추위가 오후부터 누그러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4. 준우한서 두 번째 폐렴 사망자 발생 주변국 확산 우려 포스티드 2020만 117 1908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춘제 연휴를 앞두고 주변 국가에서도 이 폐렴 의심 환자 확인이 이어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정권 받았다 완전 국민경선지로 한국당판 갈아야 물고기 아닌 오염된 물 가겠다. 한국형 국민경선 상향식 공천 구상. 정치 신인들 진입 장벽 없애겠다. 감투 아닌 죽을 자리 찾아왔다. 야권 통합 위한 역할 강조하며 설 전에 합의 원칙이라도 나오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옥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첫 회동을 하며 서민의 삶을 담은 그림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17일 황교안 대표가 정권을 줬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며 대대적인 판가리를 예고했다. 매일경제증권센터 뉴스 전체 뉴스 확대 축소 프린트 목록 엄혹한 환경서 6 성장률 지킨 중국 둔화 숙연 착륙 과제 2020만 117 18만 1215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을 상당히 걷어낸 가운데 최근 주요 경제 지표들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이 올해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한층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합의가 갈등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추가 확전을 막는 봉합 수준인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서서히 낮추는 연착륙 문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6. 문 대통령의 북개별 관광 10년 사함이 파열음 커졌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까지 나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제동을 걸었고 남한과 손뼉을 마주쳐야 할 북한은 지난해 말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을 올해 2월까지 철거하라는 최욱 통첩성 대남 통지문을 정부에 보낸 게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가 미국 어디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한 개별 관광 이슈를 갑자기 꺼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대북 개별 관광 언급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철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개별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며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발 이번 주 내 전세 계약해달라. 북새통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모 씨는 다음 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달 20일 전까지 계약한 전세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의 구역권 아파트를 소유한 박 씨는 하반기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사 새해 맞이 화사가 전하는 플레이 위드 라이프 캠페인 영상 공개 보드너라.
EA 코리아는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사의 플레이 위드 라이프 캠페인 영상을 오늘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자기 자신에게 늘 당당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등장. 2020년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한다. 약 1분간의 짧은 영상에서는 화사의 심을 만들어 휴가 즐기기, 데이트하기, 쇼핑하기 등의 바쁜 일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게임에서 플레이하며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KBL 인종차별의 강력 대응 전수조사, 법적 대응, KCC라거나 프로농구 기화 선수라거나와 안양 KGC 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브랜든 브라운이 잇따라 자신이 받은 인종차별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KBL이 대응에 나섰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17일 국내 프로농구에서 뛰는 귀화 선수라거나와 전태풍, 또 외국인 선수가 받은 인종차별과 관련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L은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0개 구단 귀화 선수,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모든 인종차별 피해 사례를 조사한 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10에서 20대 여성, 비타민 D 결핍률 85, 젊은 여성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면 빈혈 위험이 1.6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에서 20대 여성의 비타민 D 결핍률은 85에 달했다. 조국 공문 실수라더니 청 유튜브선 인권위 조사 검토, 조국 가족 인권 침해 조사 청원을 두고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직원 실수로 인권위에 공문이 잘못 발송된 사실을 알고도 인권위가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검토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이 실수했다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공문을 철회하고 반송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일주일간 두 국가 기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삼성 추격 따돌리려는 TSMC 올해 3나노 공장 건설 시작, 올해 시설 투자 최대 18조 5,600억 원 예정. TSMC 창업자 삼성과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 대만 TSMC의 공장 전경, 파운드리 업계 2위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TSMC는 올해 시설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소폭 늘리기로 했다. TSMC는 지난 16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150억 달러 160억 달러를 시설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 2차 공판, 전 소속사 대표 증인 채택 S. 세계적인 권위자 제이슨 펑의 당뇨병 완치에 이르는 비밀 코드. 당뇨 치료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은 제2형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병이므로 완치할 수 없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는 혈당 관리가 최선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계적 신장내과 전문의 제이슨 펑은 최근 한국에 소개한 신간룰을 통해 제2형 당뇨병은 되돌릴 수 있으며 진정한 치료는 완치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당뇨병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그도 처음에는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을 처방했다. 기대작 줄줄이 연기, 사이버펑크 2077도 9월로 출시 변경, 게임 메카 제휴 저통합 22,105 뷰, 게임 메카 내부 클릭 수에 게임 메카 뉴스를 송고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SNS 통합 11,173 뷰, 게임 메카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게임이 줄줄이 출시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애플 올해 아이폰 12 출시하고 5G 버전으로 내놓는다. 삼성전자의 성공에 긴장한 애플이 올해 5G 아이폰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퀄컴과의 분쟁으로 삼성보다 한 발 늦은 5G 시장 진입이지만 전작보다 향상된 성능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4일 애플 전문 분석가 민치글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6GHz 이하 주파수와 초고속 근거리망을 사용하는 초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아이폰 12 시리즈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